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아에서 손해평가사 2차 1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순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1차 시험은 저희가 이제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은 이미 알고 계신 바로 즉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그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즉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답안지 작성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두 가지로 해서 여러분한테 배부가 됩니다. 즉 문제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즉 연습지하고 답안지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한테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지는 여러분이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답안지는 제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별도로 연습지를 별도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일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식이라든가 어떤 공식, 연습하는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지까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양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보시면 유의사항입니다. 앞면에가. 그래서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2차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험자 유의사항, 즉 표제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봐보면 여기에 즉 수험번호하고 성명을 기입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수험번호하고 성명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유의사항을 저희가 잘 지켜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유의사항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연습지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지도 저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연습지도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지에도 여러분 수험번호하고 여러분 성명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피해율, 피해율이다, 이런 거 여러분만 알 수 있게끔 이따가 풀이하시는 거잖아요. 즉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계산식 1200 곱 25,000원 곱하기 0.1 곱하기 0.7 곱하기 분모 10분의 7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 여러분이 풀이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습지에도 꼭 나만을 알 만 있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인을 알 만한 그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여기 연습지에다가 하트를 이렇게 한 몇 개를 이렇게 그려 놓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떤 출제자하고 나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사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나중에 이 문제는 나야 나 어떤 특정인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기호들이 있죠.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거 쓰는 거 이거하고 좀 별개의 개념이에요. 어떤 이 연습지를 보고서 어떤 특정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놨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연습지는 우리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연습지에다가 1번 또는 10번 또는 15번, 17번 해가지고 이 연습지에다가 모든 답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를 갖다가 본 답안지에다가 옮겨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부 풀이하는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이건 절대로 여러분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2차 시험은 특히나 시간 싸움입니다. 자, 여기 연습지에다가 풀어가지고 걔를 갖다가 답안지에다가 옮겨 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습지는 말 그대로 중간중간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용지로 사용을 하셔야지 여기에다가 전체를 풀어서 옮겨 쓰기 위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는 절대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연습지가 제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연습지가 이렇게 맨면으로 이러면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같이 뭐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 답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지는 총 몇 쪽이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냐면 1쪽부터 시작을 해서 1쪽, 2쪽, 3쪽, 4쪽에서 총 몇 쪽까지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냐면 총 16쪽까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총 20문제를 풀이하실 때 이 16쪽이 지금까지 부족하다.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많은 수정을 했다든가 또는 나는 글씨가 굉장히 커서 이 16쪽이 부족하다. 자,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을 들면 바로 감독관님께서 추가로 답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 1권을 저희가 다 쓴 거예요. 그럼 제 2권을 또 준다는 소리겠잖아요. 그럼 제 2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자 계속 사용한다 그 말이겠잖아요. 계속이란 말을 쓰고 그러면 제 2권에다가 연결해서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먼저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이 답지는 총 몇 쪽까지? 16쪽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여기 앞면에 있는 바로 이거잖아요. 이 수험자 유의사항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도록 할게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 자 첫 번째 가보시면 첫 번째 자 시험 문제지 표지 아까 우리 자 이 부분 표지잖아요. 우리 번호 쓰고 자 표지와 그 다음에 시험 문제지 총 면수 자 우리가 시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공된 문제지가 총 몇 장인가 자 우리 감독관님 말씀했겠죠. 총 몇 장이라고 그 다음에 문제 1년 번호 순서 즉 1번부터 20번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자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누가 감독관님도 여러분한테 또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어디 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전부 자 장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얘는 안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험자 인적사항 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자 이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볼펜을 가져갑니다. 근데 볼펜은 반드시 무슨 색이다? 검정색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빨강색, 파랑색 일체 안 됩니다. 그리고 연필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볼펜을 가져가시되 뭐 검정색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검정색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볼펜을 몇 자루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즉, 자 연필, 그다음에 다른 색, 그다음에 특히 지워지는 볼펜. 이건 일치 안 된다는 겁니다. 지워지는 볼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예요? 얘가 하루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걔가 다 우리가 선적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워지는 볼펜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성한 답은 모두 다 몇 점 처리한다? 그대로 0점 처리해버립니다. 즉 연필, 그다음에 다른 색깔, 그다음에 지워지는 볼펜 얘네들은 무조건 0점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무조건 뭐 어떻게? 검정색 볼펜.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서 사실은 그러잖아요. 나하고 좀 잘 맞는 볼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볼펜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모의고사라든가 그다음 평소에 좀 그 볼펜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도 왠지 그 볼펜으로 사용했을 때 뭐예요? 좀 글씨가 잘 써지는 좀 그런 볼펜들이 있잖아요. 나하고 잘 맞는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그런 볼펜을 미리서 좀 선택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하나 자 이 말이에요. 즉 순서대로 우리가 작성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총 1번부터 문제는 1번부터 총 20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1번부터 10번까지는 1과목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는 2과목으로 자 번호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자 맨 처음 1번을 풀었어요. 그리고 자 2번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번, 4번은 몰라요. 그러면 3번, 4번은 패스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몇 번으로? 자, 5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18번 풀었습니다. 그리고 19번 풀었습니다. 자, 20번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 1과목에 나 3번 풀었습니다. 4번 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순서를 반드시 1번부터 20번 순서로 풀어야 되는 법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번호는 어때요? 섞여도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반드시 문제 번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기재하라는 겁니다. 왜? 자 여러분이 지금 답안지 작성했는데 얘가 1번 문제인지 또는 18번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번호를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해당되는 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문제의 내용을 좀 요약하게 쓰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길잖아요. 자 1번 다음 아래의 조건을 보고 뭐예요? 착각함수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단 이렇게 단수조항 같은 말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길어지죠. 자 그랬을 때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요약 몇 줄만 쓰라는 거예요. 즉 1번 쓰고 자 다음은 사과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은 사과 여기까지만 쓰시라는 겁니다. 즉 요약해서 써라. 그래서 처음부터 샘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답안을 기재를 해라.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요구한 가지 문제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에는 답란 기재 순으로 요구한 가지 문제 수만 채점한다는 것. 자, 이 문.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자면, 자, 이 1번 문제, 1번 문제. 자, 1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자, 우리 수학감소 보장 벽 품목에서 보장하는, 그죠? 자, 문제가 그래요. 보장하는 병충의 명을 5가지만 쓰세요. 그랬어요. 5가지만 쓰세요. 그렇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문제. 얘가. 자, 그런데 우리가 보장하는 병충해는 총 7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자세히 못 보고 자, 7개를 다 써버린 거야. 7개. 5개만 쓰라고 그랬는데 총 7개를 이렇게 다 써버렸다고요. 순서대로 쭉 7개를 다 써버려. 5개만 쓰라고 그랬는데.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7개를 다 보진 않는다.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5개. 즉 여기까지만 본다는 겁니다. 6번째, 7번째는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 5개가 다 맞았다. 그러면 얘는 점수가 몇 점이냐면 5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자, 얘가 틀린 답을 써버린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얘는 몇 점이냐면 얘는 4점입니다. 4점.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의 이 말이 즉 요구한 가지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 즉 5개만 쓰라고 그랬는데 자, 얘가 우리가 수강생이 누가요? 우리 수험생이 총 7개를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답란 기재순으로 즉 여기요 답란 기재순으로 이 5개만 채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문제수만 채점한다는 것. 그래서 부분 점수를 줍니다. 부분 점수를. 그러면 여기처럼 지금 총 5개 중에서 자, 얘가 1개 틀렸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를 갖다 점수를 0점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 점수 준다는 겁니다.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맞은 걸 부분 점수 처리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어때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채점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째 가보시면 자, 답안 정정 시. 자, 우리가 정정할 수 있겠죠. 답안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얘가 틀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2줄을 그으라는 겁니다. 즉 2줄을 긋고 어떻게 해라? 거기다 다시 쓰라는 겁니다. 즉 다시 기재 또는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수정 테이프도 사용이 가능해요. 즉 2줄로 이렇게 수정하시든가 아니면 자, 수정 테이프 사용한다든가. 다만 어때요? 수정액은 안 돼요.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채점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정액을 사용해서 거기를 수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수정액이 지워져 버렸다든가. 그럼 지워져 버리게 되면 내가 새로 쓴 게 어때요? 그 답이 없어져 버리고 그 전에 오답 쓴 게 보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이 이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가급적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수정 테이프도 사용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것도 잘못하면 뜯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액은 다행히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자, 우리가 오답 작성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2줄을 긋고 거기다 수정하시면 다 채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답안을 정정한다 그랬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뭐 어떻게 그냥 나는 2줄을 긋고 수정할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그래요. 방법이 자, 봐보시면 여기에 자, 5번 자, 예를 들어서 자, 문제 2번이에요. 2번. 자, 2번 쓰고 우리가 요약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은 뭐해? 자, 사과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내용을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가 뭐였냐면 차가감소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이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쓸 때 자, 공식은 쓰지 않습니다. 공식은 그냥 보험금 산출 과정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감소 보험금 있잖아요. 즉 차가감소 보험금은 자, 보험금을 산출하라 그럴 때 차가감소 보험금 해가지고 자, 1,000만 원. 자, 여기 자, 10,000kg. 자, 10,000kg. 자, 10,000kg 마이너스 그죠? 10,000kg. 그다음에 저기잖아요. 착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자, 200kg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이 뭐 1,000kg다. 예를 들자면 자, 곱하기 가입 가격이 2,000원에 그다음에 곱하기 그죠? 곱하기 자, 보장 비율이 70%예요. 0.7은 자, 얘가 12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작성을 했어요. 게다가 자, 그랬는데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럼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가 이 자기부담 감수량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기부담 감수량 2줄을 긋고 여기다가
2,000km. 그럼 이 답도 당연히 틀리겠죠. 이 답도. 그러겠잖아요. 이 답도. 그럼 답도 답이 얼마가 된다? 자, 예를 들자면, 자,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이렇게 두 줄을 끊고 쓰시면 된다는 거야. 두 줄을 끊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얘가 여러분이 전체 다 틀린 거야. 이 2번이. 그랬을 경우에는 어때요? 전부 두 줄을 끊고 다시 그 위에다 쓰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어수선하죠. 자, 이랬을 경우에 나는 이 2번을 다 날리고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X를 하시면 돼, X. 그럼 얘는 전면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얘를 다 전면 수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2번 다시 풀이하시면 돼요. 즉 2번 다시. 다음은 자, 사과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시 즉 착가감소 보험금은 다시 이렇게 풀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 때 자, 방금처럼 이렇게 일부를 수정할 때는 어떻게? 두 줄을 끊고. 근데 얘를 갖다 전부 수정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얘를 X를 표시하고 그 아래에다가 풀이하셔도 된다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내용. 그래서 여기에요. 즉 답안 작성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줄을 끊고 다시 적으시면 된다는 거. 근데 전체를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표를 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6번에 가보시면 감독위원회 지시에 불응하거나 그리고 자, 시험 시간 종료가 되었어요. 자, 그럼 종료하면 우리 감독님 말씀하십니다. 자, 시험이 끝났다. 우리가 종도 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필기구에 다 손을 떼야 됩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감독관님이 자, 손을 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답안지를 저희가 이제 제출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계속 제가 하나를 못 적은 거예요. 즉 분명히 손을 떼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적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처리가 돼버리냐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경우는 이 시험, 여러분의 시험이 어떻게 처리가 돼버리냐면 무효 처리돼버려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사례가 있었어요. 예, 제가 아시는 여자 평가사님이 실제적으로 자, 종이 울렸고 감독관님이 그만 쓰라고 했는데 그때 이게 하나를 몇 개를 못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적고 있는데 바로 감독관님께서 시험지를 바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바로 무효 처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평가사님은 그 다음 연도에 시험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6번은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즉 분명히 종료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모든 필기구에서 손을 떼줘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이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시험 문제지는 종료 후에 어쩐다고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만 여러분이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방금의 그 표제부라든가 그 다음에 연습지, 그 다음에 답지는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다. 연습지도 여러분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연습지도 그대로 제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 한번 샘플 한번 봐볼게요. 자, 봐보시면 여기 자 1번 이렇게 문제 번호를 쓴다는 겁니다. 1번. 그리고 자,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약을 농작물 재배보험 이론과 이렇게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쓰시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여기는 이제 순서에 입각해서 쓴 겁니다. 순서에. 그래서 순서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A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A씨가 어떤 내용이냐 결론은 자, 이렇게 문제를 뭐 해라?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라.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그냥 간략하니. 즉 1번 문제가 어떤 내용이라 할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약할 쓰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답 쓰시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1번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자, 이렇게 끝 쓰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등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끝 같은 거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냥 그대로 편하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렇게 순서대로 풀이했지만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자, 번호부터 해서 자,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자, 1번. 그리고 자, 다음은 뭐예요? 인삼 해가림 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자, 여러분이 열심히 풉니다. 보험 가입 금액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0.2는 얼마예요? 0.2는 800만 원. 자, 이렇게 풀었어요. 자, 1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제가 2번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나는 몇 번으로 갈 수 있다고요? 저 3번. 바로 3번 풀이하시면 돼요. 연결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뭐예요? 벼 품목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자, 보험료 산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그래서 이 산출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다 적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문제 끝났습니다. 근데 또 4번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내가 1과목을 쫙 풉니다. 그러다가 이제 2과목을 들어간 겁니다. 자, 2과목 11번 풀었어요. 자, 11번. 자, 다음은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15점짜리인데, 예, 자, 저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자, 16번 풀려고 그래요. 16번. 16번인데,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자, 다음은 벼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15점짜리인데, 문제가 물음이 총 3개로 나눠진 겁니다. 5점, 5점, 5점. 그래서, 자, 물음 1. 자, 물음 1이 있고요. 자, 물음 1은 뭐였냐면, 자,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자, 그럼 이걸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 물음 2. 자, 물음 2도, 자, 수학불능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래서 물음 2도 풀었어요. 그런데 물음 3을 봤더니, 물음 3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별도로 물음 3을 내가 나중에 풀어야겠다 하고 빈 공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물음 2라고 물음 2만 풀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몇 번? 자, 17번 문제 풀었어요. 그래서 자, 17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16번에 문제 3번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럼 바로 여기다가 연결해서 그냥 16번, 그래서 물음 3, 즉 물음 3에 대해서 바로 그냥 풀이하시면 돼요. 물음 3은 어떤 보험이었다? 즉 경작불능 보험금이었다 그 말이에요. 얘가 이제 물음 3이었어요. 그럼 이 물음 3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즉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자 15점짜리가 이렇게 소문제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 바로 다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때 물음 1밖에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물음 2 풀으셔도 되고 또 나중에 물음 3 풀으셔도 다 알아서 채점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어 풀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풀었는데 방금처럼 자,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여기가 20%가 아니라 여기가 몇 프로였다? 30%였다고. 3. 이렇게. 그럼 수정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답도 달라지겠죠? 여기도 답도 얼마로 바뀌겠어요? 답도 700만 원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수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애초부터 다 잘못 푼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얘를 갖다 다시 전면을 수정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자, 1번 이렇게 전면. 나는 얘를 전부 다 없앨 거야. 그랬을 때는 이렇게 X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번을 내가 다시 풀고 싶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1번 이렇게. 1번을 다시 풀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자, 이 번호들이 있죠. 우리가 전체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이 번호는 반드시 어때요? 이렇게 일렬로 풀이할 필요는 없다는 거. 번호는 섞여도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등에.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2과목부터 풀 거야. 그래서 2과목부터 또 11번부터 풀이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2과목이 자신이 있으니까 2과목부터 풀고 나는 1과목 풀 거야. 또 어떤 분은 나는 20번부터 풀 거야. 20번부터 해서 19번, 18번 이렇게 올 거야. 그건 본인의 다 취향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는 2과목이 자신 있다고 해서 2과목부터 바로 이제 11번부터 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과목이 이 난이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자신 있던 2과목이 갑자기 팍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히는 순간 내가 엄청 긴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전체 문제가 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으면서 한번 어떻게 해요? 1번부터도 한번 풀어보시고 또 어떻게는 11번부터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방법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법은 없더라. 그리고 답안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렇게 섞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예전에 또 여기다가 우리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반드시 여기다가 끝. 그 다음에 또 3번이 끝났다. 그럼 여기다가 끝.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끝. 이렇게 썼는데 자, 이런 끝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3번 문제 풀었으면 그걸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십니다. 특히 자, 여기에다가 방금처럼 이런 공식을 다 써야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재직파 그 보험금은 해가지고 공식 있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몇 프로예요? 자, 25% 곱하기 자, 면적 피해율. 이런 공식을 반드시 쓰고 거기다가 다 써야 되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산출 과정만 쓰시면 돼요. 산출 과정만. 즉 어떻게? 1,000만 원 곱하기 0.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 0.7이다. 그럼 여기다 이제 면적 피해율은 또 여기다 산출 쓰시면 되겠죠. 면적 피해율 하시고 얼마분의 뭐 1000분의 700 이렇게 해서 70%. 자, 이렇게 이런 산출 과정을 쓰는 거지 거기다가 공식을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보험금 산출식을 쓰세요. 이랬을 때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근데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요건에 따라서 어떤 걸 요하느냐 그 요하는 거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답지 작성 서술형인데 이 답지 작성에 대해서 너무 어떤 뭐 타이트한 기준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우리 답지 작성하듯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출제자분들이 그리고 답안 나중에 채점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서 그것은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답안 샘플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자,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봐보면 다시 한번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자, 문제지하고 자, 이렇게 답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에도 여러분 이름 쓰시고 그리고 답지에도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 답지에 자, 수험번호, 성명 쓰시고 그다음에 유의사항 나오고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연습지가 제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연습지, 즉 연습지 여기에도 수험번호하고 여러분 성명 쓰시고 그리고 이런 연습지에 어떻게 내가 굉장히 특정인이라는 걸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막 그렇게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써놓는다든가 자,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그 풀이 과정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 제공되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답지 1쪽부터 총 16쪽이 제공되고요. 그래서 얘가 사용하다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자, 손을 들면 제2권을 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2권을 쓸 경우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계속 여기 있잖아요. 계속이라고 쓰시고 계속 연결하시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에 있어서 반드시 가서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인적사항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뭘로 한다? 검정색 필기. 그죠? 그리고 자, 문제 순서 관계없이 답안 작성 가능해야 되는데 반드시 문제 번호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간략히 요약을 해라. 자, 이 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뭐 몇 개, 자, 5가지만 쓰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 기재 순으로 우리가 뭐예요? 채점한다는 거. 그래서 7가지 다 썼을 때 7가지 보지 않습니다. 5가지만 쓰라고 했을 때는 5가지까지만 본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정할 때는 뭘로? 자, 2줄 긋고 써라. 근데 전면 정정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자, X 하시고 다시 풀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시험이 종료됐다. 그러면 반드시 자, 그대로 멈추시고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거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장에 가실 때 자, 계산기 지참 가능합니다. 계산기. 자, 계산기 지참이 가능한데 자, 어떤 분은 아직도 뭐예요? 일반용 계산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은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시고 그럼 자, 이걸 여쭤봅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 2개 가져가도 되나요? 네, 2개 가져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자, 공학용 계산기하고 일반용 계산기를 2개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반드시 1개만 가져와라.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익숙한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차 자, 서술형, 즉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힘들어 하시거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산출 과정을 내가 편하게 이렇게 풀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 적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그 과정, 왜냐하면 여기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과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출 과정들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